전 남편 살인 및 시신 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36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과거 행적과 가족 등에 대한 정보들을 게재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등을 중심으로 피해자 및 피의자 관련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확산되고 있어 게시자들에게 경고 및 협조 메일을 발송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에도 피해자 과거의 흔적들과 가족의 신상 정보 등을 게시한 인터넷 블로거에게 관련 글을 게시 중단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경찰은 또 제주지방경찰청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 제주에서 발생한 전 남편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의 신상 정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행 수법 등을 게시하거나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셔서 SNS 등에 관련 정보를 게시 유포하는 것을 삼가시기 바랍니다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피의자 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고 씨에 대한 이름 및 얼굴 등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서부터 피해자 가족보호팀을 별도로 운영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피해자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 36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지난 7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록화실로 이동하던 중 얼굴이 공개됐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고유정 씨가 신상 공개에 대한 결정이 난 이후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6일 제주동부경찰서 진술록화실에서 진술을 마친 후 유치장으로 나오기 전 호송 과정에서 언론 앞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고 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지만 얼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했다. 고 씨는 신상 공개에 대한 결정이 나자 제주에 사는 가족과 아들 등을 언급하며 얼굴 공개에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경찰이 설득 끝에 진술록화실을 나온 고 씨는 고개를 숙여 머리카락과 손으로 얼굴을 가려 끝내 얼굴이 노출되는 걸 차단했다. 아울러 고 씨의 변호인도 신상 공개 결정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며 얼굴 공개를 막으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측은 고 씨의 얼굴 공개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이는 고 씨가 얼굴 공개 이후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일까봐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고 씨가 더욱 강하게 반발할 것을 우려. 우선 고 씨가 머무는 유치장에 놓인 TV에선 뉴스를 틀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고 씨의 얼굴이 공개된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다. 경찰은 지난 1일 고 씨를 긴급 체포했지만 아직까지 범행 수법이나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어떠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 살인 및 사체 유기, 송괴, 은닉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고 씨가 전남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거주지를 확인해 지난 1일 고 씨를 긴급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2일 고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발생 2주가 다 되도록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를 밝히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피해자 고유정, 36이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했을 뿐 키 180cm의 건장한 남성을 어떻게 살해했고 시신을 어떤 경로로 옮겼는지 등에 대한 행적은 파악하지 못해서다. 이 사건 석 달 전 충북 청주에서 4살배기 의붓아들의 석연치 않은 죽음이 알려지면서 고 씨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전 남편 강모, 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한 고 씨의 압수품에서 피해자 혈흔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동물 검사를 의뢰한 결과 아무런 반응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고 씨가 지난달 25일 펜션에 함께 입실한 전 남편 강 씨를 약동물을 사용해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해왔다. 피해자 강 씨는 키 180cm에 몸무게 80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졌지만 고 씨는 키 160cm, 몸무게 50kg 수준의 체격이다. 범행 당시 고 씨가 물리력으로 강 씨를 제압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고 씨가 강 씨를 만나기 전 니코틴 치사량 살인 도구 등을 다수 검색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도 약동물 살해 가능성을 높게 본 이유다. 하지만 검사 결과 피해자의 혈흔에서 약동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고 씨의 범행 수법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혈흔으로 약동물 존재 여부를 제대로 판별하려면 양이 충분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며 국과수에서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도 미궁이다. 고 씨는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남편을 죽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 씨는 2년 전 강 씨와 이혼했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6살 아들은 제주도에 있는 고 씨의 친정에서 외할머니와 살고 있었다. 강 씨는 최근까지 아들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그동안 전환해 고 씨의 반대로 보지 못하던 아들을 최근 면접교섭 재판을 신청해 2년 만에 만날 기회를 가졌다. 강 씨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달 25일 오후 5시 사건이 난 펜션에 갔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이튿날 펜션을 나와 아들을 집에 데려다 준 뒤 다시 숙소로 들어갔다. 고 씨는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커다란 가방을 지닌 채 홀로 나왔다. 피해자 유족은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강 씨가 양육권을 가져오려 했고 최근 가사소송 신청 과정에 고유정이 재온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혹여 양부에게 아들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지 않을까 염려해 재판 속행을 요구했고 소송의 연장선으로 아들을 보기 위해 고 씨와 재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경찰행정학과는 유족들의 주장으로 미뤄볼 때 고 씨는 이혼한 뒤에도 강 씨에게 아들을 보여주지 않는 등 심리적으로 괴롭힘을 주려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며 아들 양육권을 잃게 됐을 경우 강 씨를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3월 2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고 씨의 4살배기 의붓아들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숨진 아들은 현 남편 A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다. 고 씨와 재혼한 남편은 모두 제주도 출신이다. A씨는 제주도 친가에 살던 아들을 지난 2월 28일 청주로 데려왔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있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사인을 조사한 경찰은 최근 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뚜렷한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 사건이 고 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 관계자는 고 씨의 의붓아들이 숨진 원인을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며 사건 당일 고 씨 부부의 행적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 범죄심리학과는 범행의 잔인한 수법으로 볼 때 고유정은 이혼 후에도 전 남편에 대한 적대감이 높았던 것 같다며 현재의 혼인 관계에 있는 남편의 자녀가 의문사하면서 결혼 생활에 불화가 생겼고 이런 갈등의 원인이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벌어진 일 때문이라는 피해의식이 범죄 행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고 씨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도 아직 찾지 못했다. 경찰은 고 씨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 2일 해경에 수색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의 요청을 받은 해경은 함정 6척을 투입해 제주 완도,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수색했으나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고 씨가 해상과 육지 등 최소 3곳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신을 확인하지 못하면 실제 살해 시간,
살해 수법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